이건 루피너스인데요. 이 모종판에 있는 루피너스와 여기 포트에 있는 루피너스의 크기를 한번 보시죠. 차이가 많이 나죠? 같은 날 파종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건 코스모스 씨앗인데요. 색깔도 예쁜데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더 예쁜 코스모스입니다. 이 씨앗은 지금 심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심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 파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파종해야 하는 씨앗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겨울 파종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 장점 3가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겨울에 파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 바로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종할 씨앗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정원에 심을 거라서 모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들을 위주로 이번 겨울에 파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꽃을 한번 보시죠. 참 예쁘죠? 백일홍입니다. 백일홍을 지금 심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백일홍은 여름에 파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보 정원지기는 지금 파종할 씨앗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준을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꽃이 피는 시기보다 한 계절 앞서 파종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피는 꽃은 여름에 파종하고 또 여름에 피는 꽃은 봄에, 그리고 봄에 피는 꽃은 겨울이나 전년 가을에 파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초보 정원지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의 꽃이 언제 피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씨앗 판매하는 곳을 찾습니다. 여기는 쿠팡인데요. 여기서 구입하고 싶은 꽃을 검색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블루베리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뜨는데요. 저는 여기 첫 번째로 뜨는 제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쭉 내려보시다 보면 여기 제품 설명란에 있는 파종 시기 그리고 개화 시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지금 파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블루벨은 지금 파종해도 되는 씨앗입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그런데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왜 한겨울에 파종을 할까요? 겨울에 파종하면 뭐 좋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겨울 파종은 가을에 파종을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치신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바쁜 일정으로 파종 시기를 놓치고 씨앗을 계속 갖고만 계셨던 분들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초가을에 파종해서 자란 싹인데요. 늦가을에 한 번 더 파종을 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미루다가 아직까지 파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슬란드 포피, 스키잔서스, 스토크 이런 꽃들을 내년에도 저희 집 정원에서 보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파종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른 봄부터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너무 이른 시기에 높은 온도가 되면 식물은 미처 성장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서둘러서 꽃을 피웁니다. 채 성장하지 않은 식물에서 피는 꽃은 그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화려하고 많은 꽃을 피우게 하려면 그 식물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시간을 마련해주는 방법이 바로 가을 파종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파종할 기회를 놓쳤다면 이렇게 겨울에라도 파종함으로써 풍성하고 실한 꽃이 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당연한 일이 점점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온도가 너무 이른 시기부터 올라가면 꽃뿐만 아니라 씨앗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높은 온도 때문에 식물이 채 씨앗을 맺기도 전에 시들어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식물은 씨앗을 잘 맺지만 혹시 씨앗을 못 맺을 것을 대비하려 한다면 가을 파종이나 겨울 파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파종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닌데요. 바로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씨앗을 파종하고 또 파종한 씨앗을 관리하는 일이 꽤 귀찮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유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파종을 할 때 그 씨앗이 싹이 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초보자라면 그 씨앗의 적정 발화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데요. 씨앗을 검색하시고 제품 설명란에 있는 적정 발화 온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씨앗들은 대부분 적정 발화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겨울 파종은 무조건 실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종한 씨앗을 둔 곳의 온도가 그 씨앗의 발화 적정 온도와 맞는지 온도계를 옆에 놓고 잘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그리고 실내에서 파종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겨울의 실내는 매우 건조합니다. 파종을 한 다음에 상토의 겉면이 마르면 큰일인데요. 이제 막 싹이 나려고 하는데 겉표면이 말라버리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상토의 겉면은 싹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항상 촉촉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조한 실내에서 상토가 촉촉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면 됩니다. 귀찮다고 신문지나 책으로 덮어놔 버리면 광발한 씨앗은 싹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팩이나 랩으로 씌워주면 됩니다. 씨앗 발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 예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루피너스인데요. 이 모종판에 있는 루피너스와 여기 포트에 있는 루피너스의 크기를 한번 보시죠. 차이가 많이 나죠? 같은 날 파종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식 때문입니다. 보통 상토에 파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떡잎도 나오고 본잎도 나와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싶으면 이런 포크로 조심스럽게 모종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풍성하게 자란 것을 확인하셨다면 꼭 이식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할까요? 바로 배양토에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화려한 꽃을 보고 싶다면 식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배양토에 이식을 안 하고 겨울 내내 상토에만 둔다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시간만 주고 영양분을 안 주는 꼴이 됩니다. 저는 그때 바쁘다는 핑계로 딱 하나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다 안 했는데요. 여러분은 저처럼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꼭 이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양토에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서 땅에 심기 전 식물의 크기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도 꼭 겨울 파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